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갔다느니,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부자가 되었다느니,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망하게 되었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네, 아마 이것은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여 매번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요, 당선이 많이 되었던 그 건물의 그 사무실, 그곳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재벌 회장들이 살았던 집들이 주변의 시세보다 비싸거나 또 많이 비싼 돈으로 세가 놓여진다고들 하죠. 네, 맞습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여러분을 번영시키는 집이 있으며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집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저는 참 실내풍수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꼭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에 관해서 알려드릴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층 건물이 좋을까요? 고층 건물이 좋을까요? 여러분, 현대 건물 구조는 과거와 달리 아주 높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라면 수십 층이 넘는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은 과연 고층에 사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저층에 사시는 것이 좋으신가요? 네, 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얄층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살기 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풍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풍수학을 현대 고층 건물에 대입을 시키면요, 고층은 젊은이들, 사업가들,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으며, 저층은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나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진급을 해나가는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네, 이는 청기와 지기의 구분이 다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음양론에서 청기는 양의 기운을 말하며 지기는 음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양의 기운은 활동적이고 변화가 많고 빠르고 강한 기운이며, 이 음의 기운은 정적이고 변화가 없고 단순하지만 또 고요한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청기의 흡수가 용이하고요,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기의 흡수가 용이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 집을 구하시거나 건물에 입주를 하실 경우 자신의 목적에 맞게, 특성에 맞게 저층이냐 고층이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시는 집안에서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대주의 침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대주라는 것은 집안의 생활의 주가 되는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양의 활동이 있고 음의 활동이 분명히 있으며, 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상대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우리 학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대주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이곳을 안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안방은 편안한 방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집안에서 가장 편안한 방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다 보니 이 침대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 위치는 반드시 이렇게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집안에 진정한 번영이 만들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침대의 머리 방향, 즉 여러분이 주무실 때의 머리 방향은 이 침대 모양에 의해 달라져야 합니다. 네, 이 침대의 헤드가 크고 두꺼운 것이라면 이 침대 방향은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침대 헤드가 얇거나 없다면 이 방향은 가능하면 북쪽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구를 구입할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침대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나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로가 덜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말입니다. 네, 이는 아마 민감한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다른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는 아무리 좋은 방,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고 나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우리 집이 제일 낫네 라고 말입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안방 스타일, 또 여러분의 침대 스타일에 적응이 되어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은 스스로 그 단계를 정하여 거기에 적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 이 침대는 반드시 안정적인 기운과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정적인 기운과 좋은 기운이 늘 흐르도록 만들어 두는 수단, 바로 침대 헤드에 꼭 신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맞게 침대를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편안함과 안정감이 여러분의 출세와 번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집 안의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항상 느낍니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불안정함을 말이에요. 하여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이 돌출 행동들이 과격해지거나 상대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오히려 유머러스하거나 상대에게 행복감,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모두가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집안에 오래 머무르시는 분들이시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하여 집안이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늘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도 똑같죠. 네, 이 모두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익숙해진 환경이 여러분의 행동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런 환경이라면 여러분의 밖에서의 행동 역시 안정적이고 편안한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하여 집안을 항상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기울어진 곳이 있으시면 고쳐야 할 곳,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당장 하십시오. 집안이 칙칙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당장 변화를 시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안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심리 상태가 안정화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집안을 편안하게 안정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분명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성품들은 변해갈 것이며 이로 인해 행복과 번영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을 명가로 만드는 수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요, 하나씩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집안을 진정 번영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집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과 번영이 이러한 노력 없이 그냥 만들어진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행복이라는 것도 왔다가 그냥 나가고요, 번영의 기운도 들어오는 듯 하다가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